그렇게 푸르던 여름이 지나고 가장 먼저 가을이 찾아오는 곳 설악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면서도 베일에 감춰졌던 한계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오늘도 길 떠나고 있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저 뒤에 보이는 저 산 보이시죠? 저게 한계산이라는 곳입니다. 한계산 정상. 우뚝 솟은 저 산. 예, 저는 이곳에 오면요 가끔 저를 아주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는 듯해요. 저 깊고 깊은 산 속에는 수많은 옛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천년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이곳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그 성으로 여러분 함께 떠나보시죠. 자, 가시죠. 렛츠 고! 기암괴석 봉우리가 우뚝 솟은 풍경이 아름다운 한계산입니다. 외설악의 중심이 대청봉이라면은 내설악의 중심은 한계산이 아닐까요? 이야,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네. 설악산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니까 규모가 꽤 크고 독립적인 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저 웅장한 산이라 여겼던 그곳에 고려시대 산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비함 속에 감춰져 드러나지 않았고 드러내지 않았던 한계 산성. 한계산 중턱쯤 오르다 보면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만든 성이 보이는데 한계산성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하성입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며 산줄기를 따라가는 성벽, 그리고 더 위로 더 올라가다 보면은 또 하나의 성이 있는데 깎아지른 듯한 철벽이 곧 성벽이 되어준 상성입니다. 험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마음을 기댔던 천재단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계산성, 지금부터 그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산성을 찾아 오르는 길은 경사가 생각보다 가파른데요. 자, 지금 우리가 매우 험한 길을 탐사를 하려고 우리 국계 맹사하고 좀 올라오는 길입니다. 우리 네 분이. 전 인제를 여러 번 와봤는데 여기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험한 곳을 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황병훈 국장이 나를 애를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어딜 못 올라가겠어. 그런데 이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데크가 놓은 지 얼마 안 돼요. 임 팀장, 이게 왜 놓은 거예요? 우선 이 한계산성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산성 올라가는 예, 길이에요? 산성 올라가는 길이고요. 접근로를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 만들게 된 계기는 한계산성이 지난 30년 동안 시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유지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다가 2019년에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사적으로 지정되고 나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이 탐방로를 열어서 문화유산을 좀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 길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작년부터 이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언제 마감이야? 한 2달 뒤면 올해 2달 뒤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금년 안에? 예, 맞습니다. 희소식인데. 예.
관광객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죠. 예, 국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어. 인제군의 이제 문화유산을 많이 공부하고 또 체험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몽고하고 싸웠다는 것만 알아요. 예. 한계산성이. 여기에 이제 위에 지금은 안산이라고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명칭이 한계산입니다. 한계산.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산성 이름이 한계산성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여러 번 고려를 침입한 몽골군. 1259년에는 몽골에 투항한 조휘 일당이 몽골 군사를 이끌고 산성을 공격해 왔는데 한계산으로 들어온 군사와 주민들은 함께 돌을 쌓아 성을 만들었습니다. 2월 차가운 계곡을 침투한 몽골군. 가파른 산악지대는 몽골군에겐 익숙하지 않은 지형이었는데요. 깊은 산속에서 펼쳐진 격렬했던 한계산성 전투. 하지만 천길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에서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내며 여몽전쟁의 최후 성전지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산성의 성전은 고려사에도 기록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몽골군의 대항에서 최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에 최근에 탐방로구 공사가 한창인데요. 덕분에 편하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었는데 산길을 오르면서 새삼 이렇게 험하고 가파른 지형에서 전쟁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계산성으로 이어진 길은 일반적인 산행이 금지된 통제 구역인데요. 덕분에 자연 환경도 유적지도 잘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땅에는 안 살아요. 바위만 붙어 살아. 이렇게 바위에 뿌리를 내려서 얘는 우리나라 전국 어느 산에 높은 산에 가면 바위에만 붙어서 이렇게. 이 꽃이 이뻐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요 새끼들 있죠. 작은 씨가 여기 붙어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요 정도로 돼서 꽃이 피려면은 4, 5년은 묵어야 이 꽃이 펴요. 바위 틈에서 자란 나무들, 질긴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소나무가 유명합니다. 설악산 자체를 조선시대 때는 그 황장 금산이라고 해서 소나무가 많이 나니까 금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쪽 지역이 굉장히 소나무가 벌채를 못하게 국가에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게 일명 황장목이라는 거. 네, 황장목. 그걸 벌채를 금했던 것이 황장금표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황계리 황장금표가 있습니다. 그 황장금표의 구역이 이 벌채를 금하는 구역이 지금 지금 이제 오색리까지, 이제 오색 약수에 있는 양양군까지 주변까지 다 넓게 분포해 있었죠. 국가에서 쓸 제목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럼 거기 보호하고 있겠어요? 이쪽은 지금은 이제 산림청에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일정 정도 이제 보호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조선시대 때 이제 산림 보호 정책이 그대로 지금 설악산에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아요. 황장목, 일명 네. 적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곧장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네. 이슬람 습성. 그리고 이게 단단한 모양이에요. 예. 아주 단단하고 질기고. 그렇죠. 어.
수백 년을 이어온 나무 숲길 사이로 다시 또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보는데 정상해 보인다. 자, 한 40여 번 좀 올라왔을까요? 저 멀리 반듯한 성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종점이 보인다. 저기 한 100m 나가면 종점이 보여. 뭐 이 정도 길은 뭐 상상했던 것보다 좀 수월해요. 보니까 난 막 고바이고 막 힘들 줄 알았어. 아까 초입에만 좀 힘들었지. 지금은 뭐 이 정도는 뭐 수월합니다. 뭐 그래도 완만한 거네 그래도. 자, 이제 종점이 다 왔습니다. 나는 이 산성에 일단 이게 들어가는 게 하문이에요? 이게 무슨 문이에요? 하성의 남문입니다. 하성의 남문. 예. 아, 해발 700보다 700 정도 된다. 700고지. 예. 아, 상성은 한 해발 1000에서 한 1200 정도 하고 여기는 지금 하성에서 조금 더 낮은 곳에 지금. 이렇게 높고 험준한 곳에 성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게 이제 바로 고려시대 때 와서거든요. 그 전에 삼국시대 때부터 통일신라 고려 전반기까지는 주로 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주민 집락지에 가까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그 도해지에 있는 진산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이 성이 있거든요. 그 성들이 이제 거의 고대 때 축성이 돼서 쭉 사용됐던 건데 몽고 침입기에 와서는 이러한 성들이 대부분이 다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몽고 5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 20만 명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그 고려의 그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뭐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제 높고 험한 데다가 새로 이제 산성 방호별감이라는 사람들을 각 지역에 딱 보내서 새로 성을 만들게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성 중에서 이렇게 높은 지역에 쌓여 있는 성은 흔치 그렇죠. 않죠. 흔치 않습니다. 흔치 그러니까 않죠? 아마 해발 고도로 따진다면 이 한계산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험준한 지대에 아마 있는 산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한계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목하게 이렇게 돼서 딱 이 골짜기가 이렇게 오므라드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이 거리가 짧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한 200여 미터 지금 가로막아서 그 가운데 지금 성문을 하나 내놓고서 성을 사용하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짧은 구간을 축성을 하고서 이 안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어 시설을 구축할 수 있던 그런 것이었죠. 이 위에 이거 보고 무슨 돌이라고 하나? 이거 받침 뭐 예. 방석 같은데. 네, 이 상방석이라고 하는데 여기 상방석. 지금 문에 그 지금 성문을 만들기 위한 측벽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를 다 이 통돌로 가로질러서 지금 쭉 해놓고서 그 위에를 지금 축성을 했습니다. 네. 딱 높이가 말이 지나갈 수 있는 높이로 딱 만들었어요. 말을 타고. 예, 그러니까 말 말이 들어갈 수 있어 성 안으로 말을 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저 안에는 이렇게 기역자로 딱 꺾여 있었습니다. 저 안쪽에. 이것은 지금 요 안쪽에다가 여기다 성문을 만들어 놓고 이 성문이 만약에 파괴가 됐을 때에는 저 안쪽에서 2차적으로 쉽게 저길 막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중문이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성문이 파괴됐을 때 저 안쪽을 쉽게 막을 수 있게끔 저 안을 아주 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게끔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수백 년 전 쌓아놓은 산성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쪽 보니까 계속 여기 쭉 이렇게 이끼가 껴 있어요. 어디든지 이끼는 다 습기가 있고 끼는 건데
이건 좀 믿기가 좀 독특하다. 예, 독특하죠.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풀 안 잘 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네. 예. 이게 이제 얘는 대개 이끼들이 약간 좀 습하고 뭐 물가 주변이나 뭐 이제 그런 데 많이 번성을 하는데 요 친구들은 고가리끼라 그래서 이 바위에 아주 양지 쪽에 햇빛을 보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지에서 자란다. 그 이제 요런 돌에 오래된 고성이나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 고가리끼. 요 이끼. 예, 예. 이름이 고가리끼. 예, 예. 이 친구들보다 먼저 들어온 게 요 회색빛 나는 애들 있죠. 네. 얘도 살아 있는 겁니다. 지류라 그러는데. 이게 살아있다고. 예, 예. 그래서 이 이 친구들을 자욱이. 예, 그 살아서 번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수분을 이렇게 공급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녹색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래서 오래된 절이나 어디를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애요. 이 친구들이 변하죠. 색깔이 변하죠. 네. 지의류. 지의류. 예, 땅의 옷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지구가 생성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의류입니다. 지의류. 예. 그래서 요즘은 요 지의류를 갖고 연구하는 학과도 좀 생기고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세월의 흔적들, 역사의 현장인 한계산성, 이제 조만간 일반인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몇몇 사람만 이게 볼 게 아니라 예. 관광을 해야 될까요, 그죠? 많은 사람이 와서 맞습니다. 봐줘야죠. 예. 그 보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 보여준단 말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 우리 인제군에서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 한계산성을 일반 국민들과 또 주민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탐방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한 1km 정도 되는 탐방로고요. 탐방로를? 예, 탐방로.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된 이 한계산성의 가치나 또 역사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지금 탐방로를 지금 3년 동안 공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요게 금년 말 안에는 그럼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네요. 예, 공사는 이제 탐방로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예. 아마 또 일반 국민들이 또 탐방객들이 오려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예약도 해야 되고 탐방에 대한 또 안전 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 때, 상반기. 예, 내년 2025년 한 5월이나 6월쯤이면 일반에게 국민들에게 좀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기 한계 산성을 치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겠네요. 예, 탐방 예약을 하고. 문제는 여기는 그럼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한계가 있을까? 뭐 예.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씩 예. 다뭐 1000명만 해도 1000명 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떻게 그럼? 예, 또 여기가 또 국립공원 지역이면서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유산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계 보존 또 유적의 훼손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계획은 한 하루에 한 300에서 500명 정도로 이제 예약제로 예약제. 운영을 하고요. 탐방 해설사를 동반해서 오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계획을 하고. 해설사를 동반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또 문화유산의 가치, 또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또 배우고 또 좋은 탐방 기회를 또 제공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탐방 해설사를 준비해서 같이 오면서 한계산성의 역사성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해설하면서 해설을 듣고 또 정보도 취득하고 하면서 그래서 또 그런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예약 탐방제와 탐방 해설사를 동반한 탐방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내년 한 4, 5월 달에는 완전 개통이 돼가지고 개방이 돼서 여기 그냥 오셔가지고 데크길로 오시면은 저도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800이에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힘은 들지만은 이거 하나 있으면 돼. 이거 스틱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저도 올라왔는데 여러분 몇 못 오시겠어요. 네, 추천합니다. 네. 산 전체가 주민들의 보금자리였던 한계산.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거주지 턱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제대로 된 등산로도 없는 길을 따라서 또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 기와장인데요. 박물관에 있어야 할 기와장들을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와 보니까 이거 네. 요즘 판판하고 네. 평지 같기도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옛날엔 여기는 그럼 어떤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을 사용할 때 여기에 지역에 수령들이 와서 이제 임시로 거주를 하고 또 여기에는 그 창고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전시 체제 하에서 사용할 물자, 특히 이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축대를 2단, 3단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건물지를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 지방의 수령들이 다 이제 인솔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 갑자기 뭐 많게는 뭐 수천 명이 와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여기에서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아마 여기 곳곳에 뭐 일종의 이제 가설 시설들을 해놓고서 아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성 안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곳곳에 그 주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이 성 안에 거의 전역에서 이 도기 조각들이 발견되거든요. 이 상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와 중에는 여기 지금 기와에 아예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연대가 새겨진 기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지정 18년 즉 원나라 황제 지정 황제의 그 연호가 새겨진 그 기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정 18년이 바로 공민왕 7년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1358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말에 이곳을 대대적으로 개수하고 여기에 건물을 지었던 것이 그것을 볼 때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그 공민왕 때 상황을 보면은 그때 이제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쟁에 그런 그 분위기가 험악해질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여기에 하성을 축소하고 대대적으로 이 안에 시설물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높이에 1.7km 둘레로 성을 쌓은 상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고 험준한 바위 위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요. 이 높은 절벽이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지켜줄 성벽이 되주었습니다. 자연적인 암반이 그대로 있고 암반이 없는 곳에 인공적으로 성벽을 쌓은 형태인데요. 시간이 오래돼서 조금씩 부서진 부분은 있지만은 상성의 모습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파른 바위 안쪽으로는 대골토라고 하는 비교적 평평한 지형이 있는데요. 심지어 아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물. 문헌을 살펴보면 물이 솟아나던 샘이 제법 컸던 듯합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머물렀다는 것은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증명이 됐는데요. 실제 유영준 팀장님도 거기서 유물을 직접 캐신 분이에요. 청동 발견을 해서 청동? 네, 청동으로 된 병하고 이런 식기류도 있겠네. 그렇지? 마상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저, 수저. 수저하고 그 다음에 이 기름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기름병.
근데 실제 기름이 한 7, 80%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 어렸을 때. 썩지도 않고 그대로. 그 700년 이상 된 기름. 이게 무슨 기름입니까?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네. 참기름 종류. 참기름 종류. 식용이요? 네. 네. 그러니까 식용으로 썼는지 아니면 뭐 다른 전쟁용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참기름 분석을 해보니까 참기름 정도의 기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방사단 동위원소에서 연대 측정을 하니까 13세기 이 성을 전쟁했던 축제. 기록의 시기가 딱 그 시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수백 년 전의 자취와 유물들을 고스란히 품고 안식처가 되어준 한계산. 그래도 불안했던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했을 텐데요. 하늘의 신을 모시고 천재를 지내던 곳으로 추정되는 천재단.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무탈하길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늘 위로 올려 보냈을 터겠지요. 이런 모든 흔적을 수백 년 동안 품고 있었던 한계산. 역사적으로 큰 의미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수천 년 이상을 이렇게 북방에 또 중국의 큰 나라 옆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버텨올 수 있었던 하나의 동력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1000년도 넘었은 성인데 이렇게 그래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그래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남아 흔적을 남겨 있다는 거 보면은요, 그 좀 신비해요. 신기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의미와 신비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도 한계산이라는 이름까지 빼앗겼는데요. 참 안타깝죠. 언제부터 안산이라고 불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라도 제 이름을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한계라는 이름은 여전히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일 신라 때 세워진 사찰의 이름도 한계사. 한계천이 흐르는 산 위에 지어졌는데요.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지만은 이곳은 여전히 한계사 지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건물터들에 절이었다는 이제, 얘기죠. 예, 절터. 초석 있던 거. 요건 뭐 거의 원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것. 거의 원자리. 예. 한계사지터. 예, 한계사가 원래 있던 그 절터입니다. 여기가. 한계사. 예. 절이라는 한계사. 예, 한계사라고 절터인데 이 여기 지금 석탑 양식을 보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통일신라 때 네. 그런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사가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첫째는 이 한계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다 이게. 예. 한계사라고 하는 명칭이 명확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사된 기와 이런 데서 한계사명 기와들이 많이 다수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사라고 하는 명칭이 이미 벌써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용됐다는 것이고요. 이 통일신라 때 이 절터 즉 사원들을 보면요, 아주 궁벽간 산 속에 있는 경우 없어요. 대개 교통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한계령으로 통하는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도로라는 거예요. 아, 예. 오래된 통행로라는 거예요. 이미 통일신라 때에 주요 교통로 주변에 이런 큰 사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원래 명칭이 사찰 명칭이 이제 한계사였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있는 그 산이 지금은 안산이라는 그런 좀 엉뚱한 명칭으로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원래 명칭이 이제 한계산이었고 이것은 설악산과 별개의 그런 산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한계산이라고 하는 그 원산의 명칭을 찾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
지금은 설악산에 속해 있지만 한계산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산인데요. 한계산의 이름을 잃는 거는 그 산에 깃들었던 오랜 문화와 역사, 예술의 발자취를 잃는 거와 같은 거예요. 1861년 김정호가 제작한 태동 여지도를 보면은 설악산과 더불어 한계산의 표기가 명확합니다. 팔도지도 역시 양양의 설악산, 인제의 한계산을 구분해 표시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제 멀리서 좀 보면은 이 바위 이것이 그 말 안장에 뭐 그 말 안장 할 때 그 안자를 쓰거든요. 그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명칭 자체는 조선시대까지도 그 어느 곳에도 없던 명칭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명백히 뭐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지리지 이런 데 보면 다 한계산으로 한계산에 있으니까 한계사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절터와 한계산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라는 그 명칭 자체가 이미 굉장히 오래된 명칭이라는 예. 1000년이 넘은 그런 그렇죠. 명칭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고유성 그리고 여기가 왜 한계인가 실제로 여기 물이 굉장히 엄청나게 차거든요. 예. 고려시대 때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을 지나갔던 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 기록이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관동팔경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쪽이 이제 한 큰 도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김시습이라는 또 유명한 사람이 들어와서 또 조선 초기부터 예. 그 여기에 유람을 시작했던 설악산에 그러니까 보통 한계산의 유람의 시작이 사실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지금 대승폭포라고 불리는 한계폭포가 근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악산, 지금 말하는 설악산의 유람의 시작이 조선시대 유람의 시작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쪽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곳이고 지금 그런 것들을 새로운 이제 콘텐츠로 발굴하고 네. 또 보존해야 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폭포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한계 폭포. 기암절벽 사이로 장벽에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조선시대 문인들이 찾아와 감탄할 만하겠지요. 우리가 이제 다람쥐라는 닉네임도 붙여드렸어. 아주 너무 잘 타는구만. 뭐 금방 보니까 어디 가서 금방 어디 계셨어. 어쩌면 내가 다람쥐 하다가 내가 넘어졌는데. 이쪽 그러니까 공릉능선을 타는 기분하고 예. 그때 우리가 한계산성을 그 바위 능선을 타고 보는 풍광하고는 전혀 그림이 다릅니다. 그림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설악산 대청봉에서 볼 수 없는 그림은 여기 지금 우리 아까 한계산성 촬영했을 때 고외 상성이라는 데 가서 보면 이쪽 앞산이 가리산 쪽이거든요. 그 풍광은 어디를 카메라 갖다 놓고 찍어도 진짜 대작이 나올 사진. 꼭꼭 숨겨두었던 내설악의 보물 한계산. 한계산 아래 한계 뒤에는 오래전부터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인촌을 만들었는데요. 예술가가 사는 마을은 정원도 아주 특별하네요. 이거 우리 저 김찬중이라고 우리 아들인데 지금 건축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게 이제 작품으로 나갔던 건데, 근데 이제 많이 부식된데 이제 부식된 대로 괜찮죠. 1997년 예술인촌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강명순 작가. 60대에 왔어요. 그때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뭐 여기 예술인 마을을 그냥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그냥 설악에 왔던 사람들이 여기 다 와서 그림을 감상하고 그런 꿈을 가졌었죠. 작품의 대부분은 사람의 몸을 주제로 그려졌는데요. 사람 안에 담긴 우주를 그리는 강명순 작가.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지금 이제 얼른 보면은 사람의 형태인데 리얼하게 그리진 않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저기 만세 부르는 것도 같고 왜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소망도 가지고 이거 그릴 때는 내가 저기 삼풍 사건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예술인촌 한편에는 현대 미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미술관이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네요. 예,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선생님 작품이라 이 말이죠. 예, 하나, 둘, 셋, 네 작품이네. 예, 그러니까 결이라고 써있네. 예, 결. 이게 이제 이렇게 흙으로 말입니다. 흙으로? 예, 흙으로 마대 위에다가 이렇게 찍으십니다. 마대. 마대 위에다가. 예, 마대 위에다. 마대군요. 예, 마대 위에다 이렇게 찍었는데 흙의 변화. 똑같은 점을 찍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딱 찍고 보면은 다 틀린 거예요. 변화무쌍한 거. 이 찍을 때는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이게 흙물입니다, 흙물. 흙물. 예, 흙이다 보니까 무슨 이 흙이야? 예, 많이 눌리면 커지고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림 한 점 한 점마다 이 점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림 한 장에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현대미술 작가들을 소개하고 지역 작가들을 발굴해 예술가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곳인데요. 제가 갔을 때도 개성 넘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인데 다 젊은 작가들이에요. 아, 젊은 작가들. 구성이 튼튼하고 컬러가 화려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살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젊은 작가들이라서 거의 막 좀 역동적이네. 액티브한 것 같아. 컬러가 또 그렇죠. 순발력도 있고. 그렇죠. 예. 이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내니까 이 컬러 배색 관계라든가 명암 부분에 그런 게 좀 독특하게 눈에 띕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거는 그림이 아주 그냥 낭만적이다 그럴까 무슨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네. 예, 이건 이제 낙서화라 그래가지고. 예, 낙서화. 예. 그 이름이 낙서화예요. 예,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그래피티화라 그러는데 예. 이게 접니다. 이게 선생님이셔? 예, 코스튬 있잖아요. 재밌어. 여기 이제 내설학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내설학에 닷을 내리고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고 있다. 여기 이제 한계산인데요. 네. 저희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한계산을 바라보면서 늘 그 생각에 잠깁니다. 아니 그럼 한계산 밑에 거주하세요? 예, 바로 밑에. 예, 바로 밑에 그러세요. 거주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 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예, 하는데 야, 이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이 한계산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예. 안산이라는 이름으로.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에도 보면 한계산으로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저 아름다운 한계산을 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예. 한계산의 그 전설이나 뭐 역사.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뭐 상성, 뭐 하성 뭐 이런 것도 예. 계속 찾아보기도 하고 네. 또 항목 유적지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시도 지었습니다. 한계산에 대해서. 그것도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나름대로 한계산에 뭐랄까 사랑에 빠지다랄까. 한계산의 눈물 김기홍. 한계산과 설악산이 연을 맺어 산 지가 언젠지 알 수 없는 긴 세월. 설악산은 그대로인데 한계산은 개명을 당해 안산으로 바뀌었구나. 이 사연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 슬프기 그지없다. 한계산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고 사람들은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네. 한계산 계곡이 눈물로 가득 차서 흐르는 것을 누가 알까? 오늘도 한계산 계곡에는 한 맺힌 매미 소리가 들려온다.
예술 작품으로 감성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배를 좀 채워볼까 하는데 인제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이리 오세요.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뭐, 내리는 음식 연구회에서 예. 항태 예, 껍질 예. 만두국을 만들어 드리려고 아, 그래요? 오늘 예.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밖에서 하도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길래 내린 음식 연구회. 내린 음식 연구회. 예. 전통 음식을 계속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저희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계속 밑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멤버가 몇 명이나 되세요? 우리 한 40명 정도 돼요. 꽤 많네요. 네. 오늘은 일부만 나오셨구나. 네. 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 모임을 갖고 이런 음식을 어디가 연구에 발표회도 하나? 품평회도 하고 그래요. 시내 나가서? 저기 센터, 기술센터에서. 아, 인제 기술센터. 그리고 그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 그쵸, 네. 음식 맛보러 오셨어. 이거를 우리 회장님이 하신 거야? 이야. 이게 이름이 뭐야? 그것도 송편이에요. 그냥. 이게 송편 종류예요? 꽃송편이고. 이건 연꽃인데? 예, 요건 야, 이거 화가자고요. 예쁘다. 네. 이것도 참 정성이 다 들어가네. 하나하나 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연꽃이고 이건 진짜 꽃잎 같은데? 네, 연꽃잎이에요. 오, 그렇지. 꽃감에다가 속에 호두전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요. 유자. 네, 그렇게 3가지 넣었어요. 식사하고 디저트로. 네, 디저트요. 요것도 디저트. 네. 인제에서 유명한 황태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셨다는데 이름하여 황태 껍질 만두. 황태 껍질을 물에 적셔서 조금 축축해지면 거기다 소를 집어넣고. 네, 그래서 요걸로 묶으면 이거 뭐야? 부추로. 부추로 만든 이게 묶는 거다. 먹는 거. 이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이게? 황태 껍질 만두요. 황태 껍질 만두. 밀가루 반죽 대신에 황태 껍질을 이용해 빚는 황태 껍질 만두. 인제에서만 만들 수 있는 음식 아니겠어요? 네, 잘하셨어요. 정성스레 빚은 황태 껍질 만두를 양지로 우려낸 국물에 넣어 만두국으로 끓여냅니다. 참 정성이 대단하죠. 인제 내린 음식 연구에서 만들었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포인트가 그거죠. 이거는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인제나 와야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기 네. 우리 회장님이 황태 축제 때 음식 이렇게 저기 경연 대회에서 대상 받은 거예요. 이게 황태 만두국이 황태 껍질. 황태 껍질 만두국. 이게 대상이야? 네, 대상이야. 박수 쳐야 되지 않아요? 이거 대상 받을 만해. 진짜야. 받을 만해. 이거는 다른 만두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황태 껍질로 만든 만두는 처음 먹어봤어. 맛이 독특해요. 부드러우면서 이건 남녀노소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어르신들 이 없는 어르신들도 그냥 잇몸으로 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까 양지고기. 네. 요거 그 양지가 들어가야 맛이 제맛이 나와요. 그쵸, 네. 우러나가지고. 거기다 황태가 만나면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갖고 예.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지금 이거야 이거. 편육. 편육. 선생님 여기 편육. 새우젓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편육을 누가 하셨어? 누가 하셨어? 회장님이. 회장님이? 회장님이 재주가 많으시구나. 응? 아까도 맛있지만 달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음식. 아니요. 어디가 상도 받으셨다고 아니에요. 그랬죠? 응. 그래갖고 요 새우젓이 또 요번 저희가 요거? 네, 육젓으로다 부르요토끼 이제 그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새우젓으로다가 맛 좀 보려고 만들었어요. 네. 육젓으로. 연구원들이 모여서 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불우유토끼를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이거 아까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 회장님.
야 이거 지금 이거 금방 못 완전히 만들어요. 어디 상 타실 만한데. 아까 보니까 이것도 부각인데 네, 이거는 저기 황태 껍질 부각. 껍질 부각. 이거 누가 튀기셨어? 네, 우리 회장님이 튀기셨어요. 이거 다 회장님이 거네. 아니요. 이야. 넌 딱 보니까 시중에 술안주 좋겠다. 소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그 근무 시간이야. 이거 이런 게 시중에서 요즘 잘 통해요. 인제 어디서 만드는 이 황태 껍질로 한동안 엄청 많이 먹었잖아. 거기 콜레가 들었다 그래서 좀 드셔. 왜 난 쳐다보고 있어. 드시는 게 너무 환송해서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나? 네, 환송. 치라니까. 몇 시간에 아 여기 을지구대에 있었어. 12사단. 왜 동네네 저희 동네. 네. 동네. 명예 국민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겠다. 옛날에 여기 설악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내가 군대 오니까 설악극장에서 정원 씨가 쇼를 하는 거야. 헛무한 마음 가지고 마른 잎이 한 입 두 입 떨어지던 지난 가을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똘병들이 구경 갈 수 없잖아요. 단체로 간 거예요. 군 부대에서. 내린 음식 화이팅! 내린 음식 화이팅! 짠짠짠짠짠. 세월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라고 했던가요? 천년의 시간이 여기 한계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에도 굳건히 막아낸 한계산성.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세월을 견디며 이제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한계산. 한계산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신비함 속에 감춰두었던 한계산을 드러낼 때입니다. 하늘이 빚어낸 아름다움은 예술 작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데요. 한계산 문이 열리는 그날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렵니까?